자식에게 덜 기대할수록 평온해지는 정약용의 4단계 마음의 법칙.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이 끝나고 정신없이 서둘러 떠나는 자식들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벌써 가네. 하는 생각이 드실 때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릴 때 평생 모은 돈, 내 노후를 조금 줄여서 자식 집장만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갈 때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쿡 하고 시려오지 않으셨나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인생 다 바쳐서 키웠는데 왜 저 아이는 이렇게 무심할까?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 선생은 자식이 효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덜 흔들리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약용의 생각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덜 기대할수록 더 평온해지는 4단계 마음 처방전을 현대 부모의 입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단계는 포기도 아니고 자식을 외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인 나의 마음을 먼저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 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실 거예요. 1단계. 내 기대를 알아차리기. 첫 번째 단계는 내 기대를 알아차리기입니다. 박영숙 씨 63세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한 달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한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참았어요. 매일 전화하라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전화해 달라는 건데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자식이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라고 기대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왜 일주일에 한 번이어야 할까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그게 다른 집은 다들 그렇게 한다던데요.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남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자식에게 그대로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대에 못 미친다, 모자라다로 느껴지면서 서운함과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정약용의 생각을 빌리면 마음의 괴로움은 내 안의 기대와 현실을 부딪힐 때 생깁니다. 특히 비교해서 출발한 기대는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내 안의 기대 목록 적어보기. 잠깐 같이 생각해 볼까요? 최근 한 달 동안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내가 속으로 혹은 겉으로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건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내 건강 좀 더 챙겨줬으면, 손주를 더 자주 보여줬으면, 명절에 하루만 더 있어줬으면, 내 말에 조금만 더 귀 기울여줬으면, 내가 해준 것들에 대해 고마워해줬으면. 이걸 적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바라고 있었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대하는 마음 자체를 죄책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기대의 무게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마음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노트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 5가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솔직하게 써보세요. 2단계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던 기대 리스트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 정약용의 마음 공부에서 말하는 첫걸음도 바로 이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아는 순간 그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고 다루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생각을 덜어내는 연습하기. 두 번째 단계는 기대를 완전히 없애기가 아닙니다.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모라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대를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을 때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지?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때 바로 그 생각에 휩쓸려가지 마시고 살짝 멈추어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이 생각이 또 왔구나. 그래, 이 마음 오늘은 조금만 덜어내보자.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마지막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이 10초 남짓한 짧은 호흡의 시간 동안 내가 이 생각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줍니다. 생각은 왔다가 다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이렇게 준비했는데 애들은 금방 가버리네. 나만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명절 음식은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얼마나 머무를지는 아이들이 정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야. 같은 상황인데 생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에 남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3분 마음 점검하기. 매일 아침이나 저녁 딱 3분만 투자해보세요. 질문 1. 오늘 자식에 대해 어떤 기대를 했나? 질문 2. 그 기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나? 질문 3. 내일은 그 기대를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 적은 걸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번 주는 기대를 10%만 덜어보자. 이렇게 조금씩 덜어내는 겁니다. 물이 넘칠 때 한꺼번에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가지로 한 국자씩 떠내듯이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덜어내기가 한 달, 2달, 3달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예전 같으면 이 일로 며칠씩 속상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네.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3단계. 자식의 삶과 내 삶을 분리하기. 3번째 단계는 자식의 삶과 내 삶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부모가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자식의 선택이 곧 내 상처가 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순자 씨 65세 어머님의 경우입니다. 딸이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며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을 왜 그만둬? 카페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망하면 어쩌지? 친구들을 만나도 우리 딸이 직장을 관뒀어. 말을 꺼내기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면 마치 내가 잘못 키운 것 같고 내 인생이 평가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일은 각자 짊어진 바가 따로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의 선택은 자식의 몫이고 그 선택의 결과 또한 자식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이 모든 것을 내 책임, 내 실패로 끌어와 버릴 때 마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3가지 질문으로 경계 세우기. 그래서 이 3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짧은 질문 3가지를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연습을 합니다. 질문 1. 이 선택은 누구의 삶인가? 딸이 카페를 차린 건 딸의 선택.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도 딸의 몫.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을 대신 걱정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질문 2.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있나? 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딸 대신 카페를 운영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의 인생은 결국 자식이 스스로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 3. 이 걱정이 상황을 바꾸나? 내가 밤잠을 못 자도 카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건 내 건강뿐입니다.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자식의 삶과 내 삶 사이의 경계선이 조금씩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경계는 대화에서도 차이를 만듭니다. 예전이라면 딸이 오늘 카페 손님이 별로 없었어. 라고 말할 때 그것 봐, 엄마가 뭐랬어. 직장 계속 다니랬잖아. 망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반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그래도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엄마는 내가 잘 해낼 거라 믿어. 같은 걱정이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일로 끌어들이지 않고 응원과 지지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계 세우기 연습. 자식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짧게 이렇게 해보세요. 심호흡을 하고 이건 누구의 일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일은 내 평온을 지키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기.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이 곧 나라고 여기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계를 세운다는 건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존중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 나의 평온은 나의 것. 이 분리가 되어야 부모와 자식 모두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4단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 세우기. 마지막 4번째 단계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마음 공부에서 자기만의 기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덜 흔들리게 해주는 기준 말입니다. 이 기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고 단순하고 내가 매일 되뇌기 쉬울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연락에 대한 기준. 연락은 오면 기쁘고 오지 않아도 괜찮다. 한 달에 한 번 안부만 확인해도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정해두면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연락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도 스스로를 덜 괴롭히게 됩니다. 방문에 대한 기준. 명절에 오면 좋고 못와도 이해한다. 우리끼리 조용히 보내도 충분히 행복하다. 기준을 이렇게 세워두면 자식이 못 온다는 연락을 해도 그래, 아쉽지만 이해는 된다. 이렇게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경제적 도움에 대한 기준.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돕고 거기까지가 내 몫이다. 고맙다는 말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 기준이 있으면 도와준 뒤에도 덜 서운합니다. 도와주기 전에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돕게 됩니다. 자식의 선택에 대한 기준. 자식의 선택은 자식의 일. 내 평온은 나의 일이다. 나는 더 이상 자식의 성공과 실패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특히 남들과의 비교에서 스스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종이 한 장을 꺼낼 수 있으시다면 이렇게 제목을 적어보세요.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5가지 기준. 그리고 스스로에게 힘이 되는 문장을 5개만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 자식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2. 연락이 뜸해도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3. 나의 가치는 자식의 성공과 별개이다. 4. 오늘 내 마음이 평온하면 그게 가장 큰 효도이다. 5. 나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 마음을 더 먼저 돌본다. 이렇게 정한 기준은 힘들 때마다 꺼내서 소리 내어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나는 내 기준을 지킨다. 자식이 어떻게 하든 내 평온은 내가 지킨다. 마치 물을 깊이 담아두면 작은 돌멩이 하나로는 물결이 크게 흔들리지 않듯이 마음의 바닥이 깊어질수록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내가 덜 요동치게 됩니다. 정약용의 마음 공부를 빌려서 자식에게 덜 기대할수록 더 평온해지는 4단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1단계. 내 기대를 알아차리기. 내가 이런 걸 바라고 있었구나. 2단계. 조금씩 덜어내기. 이 마음 오늘은 10%만 덜어내보자. 3단계. 자식의 삶과 내 삶 분리하기. 이건 내 선택이고 내일은 내 평온을 지키는 것. 4단계. 나만의 기준 세우기. 나는 이 기준으로 산다. 누가 뭐래도.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식이 나에게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부모인 나의 마음이 얼마나 평온하냐입니다. 그 평온은 자식이 가져다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순간 조금씩 선택해 나가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이렇게 한 번만 속으로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자식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세운 기준을 지키겠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오늘부터 줄여볼 기대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부모님의 마음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